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용과 경기가 탄탄함을 확인하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씩 이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간밤에 TSMC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기술주 전반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한동안 부진했었던 애플의 주가도 3% 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그 현상이 국내 시장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부터 오늘 국내 양시장까지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내 하루 만에 또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0.54%, 나스닥은 1.35%, S&P 500 지수는 0.8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또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이어오던 하락을 멈추고 오늘 크게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1.33%, 코스닥은 1.63%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AI 그 외의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또 오를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가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지금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또 다시 보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 멘토님의 도움 따로 받아보고 싶다, 실시간 전략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신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때뿐만 아니라 실시간 전략들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고 있는 또 재치 있는 입담과 투자 전략 잘 세워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동안 굉장히 지수 하방 압력이 강하면서 미증시의 혼조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커플링 현상에 큰 지수 하방 압력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재료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연준의 매파적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0%에서 60%로 줄기는 했어요. 근데 올해 어차피 금리 인하는 단행을 합니다. 이게 6번에서 3번. 네. 연준 위원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다른데 그런 다른 상황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올해 한 3번 정도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뭐 상반기 하느냐, 하반기 하느냐로 차이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하는 3월에 조금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블랙아웃 기간이라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네. 차라리 이번 주 흐름이 빨리 이렇게 끝나고 어제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그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한 부분이겠죠. 네. 다음 주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제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라리 다음 주에는 좀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지난주 이번 주 워낙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매도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곳에 매수세가 돌아가는지,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 주 지난주까지 외인이 4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네. 그 매도 우위가 앞으로 어떠한 되돌림 현상이 있는지, 오늘의 급등, 어제 미증시와 지금 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속적으로 나스닥이 지금 21일선 위에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면서 네. 횡보하는 구간을 보였어요. 네. 그 횡보 안에서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그 변동성 안에서도 결국에는 21일선, 일봉상 21일선 위에 회복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21일선을 무시하고 그냥 전고점을 뚫으면서 최근 조정하고 횡보하는 구간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TSMC 실적과 거기에 애플의 상승,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부분에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 안정화, 시장의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증시 지금 지수 눌림, 시간 조정 이후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11월, 12월 지수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 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 네. 전고점 돌파. 그리고 나서 신고가 갱신. 그러면 17,000, 17,150 부근이 지금 고점인데 네. 그 17,150 고점 상단을 뚫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간 조정 오는 21일선 위에서만 놀아줄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전일 미증시의 상승과 오늘 우리 증시 커플링 현상은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블랙아웃 기간인데 네. 연준 위원들이 매 먼저 맞으라고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놨던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까지는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반등이 나타나서 조금은 안도감과 지금 또 수익을 챙겨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도 요즘 너무 변덕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기술주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건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네. 번째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노란톡방에다가 언급을 해드렸던 네.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지수 하방 압력이 강하면서 보유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최근 보유 종목이 밀리기 전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 거기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득했던 종목들조차 네. 주요 그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서 하락하는 추세가 며칠 동안 좀 이어졌단 말이죠. 네. 그 이어진 흐름 안에서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근데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 인해서 네. 내 보유 종목을 추매하기에는 섣부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상승 굉장히 미증시와 커플링으로 반갑기는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얼마까지 끌어올려 주는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50선을 회복을 했는데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 했어요. 맞아요. 2,500을 회복을 못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수 굉장히 많이 밀렸고 차트상 흐름 심했고요. 삼성전자, 6만전자까지 빠질 거라고 또 걱정 우려 있었는데 오늘 갭상으로 또 떴습니다. 네. 결국에 애플,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애플로 인해서 결국에는 TSMC 같이 상승을 했고 TSMC 또 어디에다 납품을 합니까? 애플과 엔비디아에 납품을 그렇죠. 해요. 전반적으로 돌아요. 거기에 네. SK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당연히 대형주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오판을 한 거죠. 지금 한미반도체 실적 상향 조정 나와서 네, 실적 맞아요. 기대감 굉장히 좋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에서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너무 흐름이 좋아요. 다만 제가 반도체 AI 이런 관련주들은 2024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오판을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상승 굉장히 반갑기는 하나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리고 화요일까지 네. 미증시 흐름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1월까지 2월 이제 명절 때까지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왜냐면 이게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달라지셨어요. 네.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실 추세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홀딩하고 가져가셔라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다가 워낙에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다 보니 보유 종목들이 좀 세게 밀렸어요.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종목이 그렇게 크게 안 오르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빠질 때 우리 종목들이 4%, 많이 빠져요. 3%씩 매일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10%, 15% 상승 구간에 우리 수익 구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뭐 30%, 50% 보다가 갑자기 진입가 이탈하면서 오히려 추매를 걱정하는 종목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있듯이 오늘의 상승은 반갑지만 여러분들 좀 며칠 동안은 지수 올라가고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게요. 이동훈 멘토님이 그동안에는 시장이 눌리더라도 좋은 종목이면 적극적으로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약간의 스탠스가 바뀌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월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변동이 컸었고 또 낙폭이 짙었다 보니까 기계적인 반등일 수도 있는 오늘 시장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끌려가셔서 괜히 다음 주에 손실 나지 마시고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과 또 종목 전략을 잘 챙겨주고 계셔서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오늘 같은 시장 다 오르는데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이슈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TSMC 호실적 발표부터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 HBM, CSR, XR 오늘 다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기술주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어요. 그렇죠.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 그게 또 궁금해요. 네네. 어떤 세부 테마를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이 너무나 컸고 그 다음에 네. CXL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HBM이 조금 소외받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HBM 관련주들이 좀 조정받는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 초부터 네. HBM 관련주들을 좀 찾다가 오. 제가 수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드리고 목요일 이제 수익 실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 잠시 후에 말씀은 드리겠으나 지금 HBM 관련주들 괜찮은 자리에 매력적인 구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섹터가 분리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리가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공정, 후공정, HBM, 온디바이스 AI, 거기에 CXL, 거기에 최근에 나오는 이해가 엣지 디바이스라는 얘기까지 나오듯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네. AI 관련주들의 이제 섹터가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다 봐야 하나 잠깐 소외되었던 HBM 관련주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이유로 당연히 제가 항상 좋아하는 테마죠. 무조건 AI 반도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들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로봇까지. 그래서 삼성전자랑 엮이기만 하면 날아갔던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뭐 티로보틱스라든지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추세 이후에 조금 조정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기사만 보시더라도 이슈 체크 살짝만 해보셔도 나와요. 삼성전자 누구와 뭐 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HBM, AI 관련주들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HBM 쪽이랑 로봇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이랑 로봇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로봇주로는 워낙 수익률 잘 챙겨주셨고 지금 사실 HBM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네네. 수익률 잘 가져가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근데 HBM 하니까 사실 뭐 한미 반도체라는 그렇죠.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여기 SK 하이닉스까지 네.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HBM 쪽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좀 시장을 믿기가 어렵다면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을 반도체 종목 안에서 골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 악화될 기대감으로 재료 소멸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밀려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미 반도체 실적 좋게 나올 거란 컨센서스로 인해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삼성전자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애플과 SK 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그러한 이유로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에 실적이 나와요. 네. 그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 또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강세 띄우는 모습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위주로 봐야 해요. 여러분들 나스닥이 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당연히 아침에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빅테크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빅테크의 움직임을 보시고 우리나라 대형주 기술주 위주의 중심주 대형주 위주로 좀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항상 최근의 조정이 오늘의 반짝 상승으로 네. 또 이렇게 기대감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네네네. 며칠 더 지켜보시고 노란톡방 안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일주일의 상황에 지난주 이런 부분의 강세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어땠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올라도 사실 투자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섹터별로 좀 종목별로 추려보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고요. 인사 나눠주고 계실게요. 저희 시장 상황 장은예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예입니다. 미증시와 함께 기분 좋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수 모두 1%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만 해도 무려 1,9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원대 넘게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1,8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4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기관과 동일하게 에코프로 BM입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테마를 한번 뜯어볼 차례가 됐죠.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해운과 종합물류 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하나 정말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간밤에 TSMC가 호실적에 더불어서 올해 매출 역시도 20%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애플 역시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3%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한미 반도체가 방금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무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6%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의 방한 소식, 갤럭시 S24 소식까지 모두 다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 안팎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QRT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신뢰성 분석 기업이죠. 어제에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뱅킹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K뱅크가 IPO 재추진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2022년에도 시도를 했지만 취소가 된 바가 있었죠. 물론 재추진 소식이 기대감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조금은 자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은행에 비해서 조금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KB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지소프트 그리고 브리지텍이 상한가에 가거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LG가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LG 헬로비전과 같은 종목들 필두로 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다가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표가 나는 계속 임상하고 싶어 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택근무 관련이죠. 이 저출산 정책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반도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11%대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74,000원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리토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샘 알트만의 방한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15% 넘는 불기둥을 또다시 뿜어내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재택 쪽인데요. 이렇게 9%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한방 웃음이 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전문가님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오늘 시장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해주지만 재택근무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또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많이들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수익을 가지러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그동안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데요. 저희가 최근의 종목들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V1텍 지난주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3.42%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 4.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소개해 주셨던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동훈 멘토님과 따라오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 다 여러분들의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공략주도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얼른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였었죠. 브런치 메뉴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던 V1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에서 로봇주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 V1텍 저도 담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 약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사실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어요. 이 종목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V1텍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네네. 강세 흐름을 보이다 윗꼬리를 좀 달기는 달았어요. 근데 윗꼬리 달면서도 저는 분명히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게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좀 어느 정도의 추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확실히 지수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유 종목이
눌리죠. 네. 그 눌림 현상에서 제가 어제도 좀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아래 그래도 지지 라인이 딱 버티고 있다. 저 지지 라인만 돌파 안착해주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종목은 좀 가지고 직전 고점 돌파 안착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물류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V원택이라는 종목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상 자리가 나쁘지 않고 저 눌림 회복만 된다면 고점 돌파 거기에 저는 13,8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입했던 종목이고요. 네. 어제 11,922원, 11,900원 자리 21일선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으나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결국에는 뭐 시가 부근에서 종가가 12,200원에 끝나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 결국에 11선을 건들기는 건들었습니다. 오늘도 소폭으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금 시가에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네. 저 21일선인 11,900원 부근만 더 건드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V원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서 13,000원 초반대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손절이 아니라 약간 손실이? 손실 구간에 있으실 건데 저는 어제 21일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900원 부근 자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요일 네. 부근에도 한번 시가 대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이 내려온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 지금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지점에 들어가서 약수익이라도 한번 내보고 나올까 해서 제가 한번 건드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4% 가까운 상승을 좀 하길래 그때 3.5%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제 어제 그제 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저께 조금 많이 밀린 부분을 그래도 다음 주에 조금 일부 회복을 하면서 13,000원 초반대까지만 돌아와 준다면 네. 일단 1차 목표가인 13,8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 보시고 V원택 진입하신 분들 21일선 지지라인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정도의 노란 톡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지지선만 딱 보고 제가 브리핑하는 거 기다리시면서 일단 홀딩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걱정하셨을까봐 언급 드려봐요. 네. 아니, 저도 V원택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로봇 쪽으로 또 수익을 너무 잘 챙겨주셨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을 또 챙겨주셨었던 바 있어서 같이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담아봤습니다. 지금 뭐 거의 보합권 안에서 약수이신 분들, 약손실이신 분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한번 AS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21선 지키고 있으니까 보유해보자 라는 말씀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13,800원 구간까지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통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동훈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시고요. 저희 나가는 전략들은 다 무료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V원택 살펴봤고요. 또 우리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오테크닉스 앞에서도 HBM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4.2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으로 지금 수익 더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수익 실현 전략 매도하신 건가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어요. 일단 네네. 16만 5천 원. 근데 이게 17만 지금 2,500원 주가가 지금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갔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121선이라는 딱 지지라인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죠. 네. 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 차트를 또 줄이면 최근에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121선을 계속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1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그럼 이 종목을 왜 미리 편입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화요일에 드렸어요. 네. 화요일에 드리고 이 자리 지금 어저께 제가 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HBM 관련주 그리고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증가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나요?
보통 예상하지 네.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오늘 네. 이렇게 갭상 출발할 것이라는 걸 제가 화요일에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네. 일단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요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하면서 그 지지라인에 물려서 계속 종목이 올라간다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바로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상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16만 2천 원 1차, 2차 목표가 다 터치했습니다. 네. 근데도 노란 톡방 안에서 매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당연히 시간에 0.9%까지 상승? 근데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 시간 외에 상승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7만 3,600원, 그리고 17만 6,8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더 가지 못하느냐는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121선,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갭상이 좀 무섭고 아직 신규 매수 타점에서는 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15만 원대로 딱 내려오면 한 번쯤 공략하셔도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기술적으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우 멘토님, 이오테크닉스는 한 15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면 또 공략할 가능성도 있으신 건가요? 제가 차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네.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어요. 언제 이 전에도? 네, 이 전에 제가 작년부터 13만 1,600원 이때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 이 자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오기 전에 시간 조정을 주고 급을 띄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구간은 13만 1,000원 정도? 13만 1,000원 네. 정도.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는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다. 거기까지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매수하게 13만 1,000원까지. 그래서 13만 1,000원까지 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원성 자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한 자리를 지키는 주요 매물대를 딱 보고 15만 원대 들어오면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5만 원대 오면은 또 사인을 알려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저희는 수익률을 또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HBM 쪽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한동안 HBM 관련주들이 딱 떴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쪽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수그러 들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 이제 HBM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어쨌든 HBM이 뜨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S24에 이제 AI가 탑재된다. 그 이슈 때문에 HBM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 지금 갤럭시 S24가 먼저 AI 탑재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폰에도 이게 탑재가 된다면 네네. 또 다시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러면은 HBM 국내 관련주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경쟁 구도라서 좀 더 어려워지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경쟁 구도가 더 심화돼서 네. 더 오히려 호재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잖아요. 네. AI 탑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실시간 통화하면서 전 세계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들어갔는데 애플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좀 늦게 이제 탑승하는 네네네. 것 같아요. 갤럭시를 하지만 보고. 근데 이게 삼성전자라는 이슈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건 애플 유저들이 또 워낙에 있기 때문에 네. 또 애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받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 관련해서 이제 핸드폰이 워낙에 구형 폰들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신규 폰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발 휴대폰 판매량도 급증을 할 겁니다. 급증을 할 거고 삼성전자 이러한 좋은 기술을 탑재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TSM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애플의 또
엔비디아에 네.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다 이전하고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구도가 계속 저는 더 심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온디바이스 AI랑 HBM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HBM 관련주를 제가 화요일에 들어가면서 이 관련주가 섹터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한 종목들 안에서도 과대낙폭, 저가 매수 기회,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들로 인해서 차트상 자리가 좋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아우 너무 어려운데요? 그 뭐 하나 종목이 딱 이렇게 속가져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속가서 하나로 네.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노란 톡방에 띄워드린다니까요. 아 준비돼 있나요? 그럼요. 종목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밀린 상황에서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추가적인 하락인지 오늘의 상승이 과연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랠리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외인 매도세가 매수로 다음 주에 좀 들어와야 돼요. 반도체에 우리나라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네네. 4천억 넘게 빠졌다라는 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차트 하나 보시면 지금 코스피 차트랑 선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랑 코스닥 차트, 그 선물 차트는 지금 61선 아래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는 지금 61선 위에 있어요. 보통 코스피, 선물, 네. 삼성전자 차트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갭을 띄우면서 61선 위에 있잖아요. 네. 이래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코스피라든지 선물 차트도 삼성전자와 61선 위에서 같이 놀고 있으면 앞으로 지수 충분하게 더 오르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만 61선 위에 있다. 그럼 코스피 차트와 지금 선물 차트가 61선 위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세 유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꼭 명심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동훈 멘토님의 말씀을 듣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동훈 멘토님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장중의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특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미국 시장 보시고 국내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송 금요일에만 출연을 해주시니까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을 아예 들어오셔서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동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대응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도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멘토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오래전에 좀 담아주셨었는데 11월 달에 담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또 이런 가운데서 또 방산주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우주항공 쪽도 겹치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122,100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빠지는 흐름 안에서도 딱 11선 지켜내면서 다른 종목들 좀 급락하는 부분에 이 종목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안 했죠. 네. 그 11선을 지켜내면서 어제 어떠한 현상이 있었죠? 지금 수요일의 종가와 어제 시가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 11선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부분 걸려놓고 어저께 강한 양봉이 있었습니다. 이 양봉 이후에 오늘도 시가는 전일 종가 위에서 올라탔어요. 지금 16%, 17% 수익 중인데도 이 종목을 안 파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149,500원, 500원 차이로 제가 목표가 터치는 못했으나 오히려 욕심이 더 생겼죠. 이건 15만 원 이상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22,100원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2월에 그 노란 톡방에서 언급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브런치 방송에서 이 종목과 함께 하나 시스템 수익을 같이 드렸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진단이라고 말씀드리면 진단인데 저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면 이 종목은 15만 원 이상까지도 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 가지고 16% 수익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중장기 포트로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어찌됐든 테마성 위주로 단타적인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명분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수익 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로 두둑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저희가 잡은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30% 넘게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나도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공략주 또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제2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종목을 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을 골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 되게 좋아해서 화장품도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편입이 돼 있었죠? 시중이 돼 있었죠? 중국이었죠. 맞아요. 중국발 매출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 해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래서 어제 화장품이냐 지정학이냐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든든하게 잘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버금가는 종목을 하나 찾아보자 네. 하면서 오늘 브런치 종목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필요해요. 네네네네. 뭐 화장품도 다음에 나와서 챙겨주시면 좋을 그래,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방산주인가요? 뭐 우주항공 네네. 쪽인가요? 방산 철도 관련주인데요. 방산 철도. 네, 워낙에 수주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일단 제가 미리 뇌피셜은 다음 주에는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오겠다고 미리 언급을 드린 좋습니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가고 있는 건강한 종목.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우리나라를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하고자 무력 시위 굉장히 지금 전쟁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전쟁 리스크도 고조가 돼요. 그럼 이러한 두 가지의 섹터를 다 이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거기에 또 이런 관련된 종목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를 좀 찾아야 됩니다. 어제 현대로템이 좀 어마어마했어요. 네. 지금 이란으로부터 공습을 당한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먼저 파키스탄에 있는 무력 시위 단체를 공략한 것인지 너희들 파키스탄을 공격한 게 아니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자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파키스탄 역시 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정학적은 더 부각이 되고 어제 그러한 이유로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오후 1시에 벌어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안타깝지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민회의 최고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 및 제1의 적대국으로 삼겠다. 이렇게 아예 전쟁 선포를 한 것이나 네.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날아갔죠? 빅텍이라는 종목이 또 날아가는 맞아요.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도 빅텍이 또 추가적으로 네, 상승하는 오늘도 모습을 방산주들 보입니다.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이 그 맨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있을 때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다가 네. 거기에 두 번째 중동발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별로 기대감을 맞아요. 못 받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야 할까 하다가 오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하루에 있었던 기사들이에요. 이 네, 기사들이. EM코리아와 96억에 대한 지위소 2차 양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와 54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6.4조 메트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현대로템이 후보군으로 들어갔다. 거기 최근에 작년에 땄던 수주예요. 네. 그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공급 사업
그걸 이제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이슈로 현대로템이 굉장히 부각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게 어제 다 뜬 거예요? 예, 이게 어제 하루에 떴던 기사들이고요. 이 현대로템 네. 수주를 이집트에서 이제 이행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대로템의 실적은 엄청 이제 상상 초월 그 이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현대로템 오늘 그런 공략주 현대로템인 건 거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로템인데 이 차트가 좀 현대로템이 희한하네요. 네. 어제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이러한 하루 만에 기사가 이렇게 많이 네. 떴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사실 아직 바닥권이라서 왜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궁금증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드는데요. 실적을 네. 기반으로 잡기 때문에 이 과대낙폭주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현대로템 딱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속 시원하게 방송에서 브런치 공략주를 종목명까지 다 공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종목 가져가시라고 잡아가시라고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현대로템 지금 어제 나온 이슈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안 잡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방산주 어제 그제 크게 급등했지만 아직 현대로템은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슈팅 같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매수가 목표가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동훈 멘토님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특집 방송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일 오전 10시 5분에 주식대부 조승재 대표와 함께 2024년 증시 전망 주요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